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요. 피해는 다들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0대에 결혼한 여성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됐고요. 3년밖에 되질 않았는데 이사를 2번이나 했네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의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점점 마음이 끌렸죠. 연애를 시작한 뒤에도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 깊게 행동했으며 저를 특별히 아껴주는 모습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그는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나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제 친정에서는 아파트를 마련해 줄 테니 우리와 가까운 곳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하셨죠. 친정과 가까운 아파트는 위치도 좋고 생활 편의 시설도 많아 매력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집은 당연히 시댁 근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댁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빌라를 추천하셨습니다. 빌라는 지어진 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곳이긴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댁 가까이 살아야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강력히 밀어붙이셨죠. 심지어 5천만 원을 보태겠다고 하며 이 선택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아파트를 해준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드러누우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들 결혼하면 내 곁에서 살면서 효도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처가 가까이로 가려고 하니? 라며 소리를 높이셨죠. 저와 남편이 아파트는 새 집이고 여건이 더 좋습니다. 라고 설득해도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친정에서 마련한 아파트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내 아들을 처가에 빼앗기는 거야? 그렇게 가까우면 내가 자주 못 가잖아. 지금 나 눈치 보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 라며 온갖 섭섭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아침에 남편을 부르더니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병원에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결과를 듣고도 남편에게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 것이라며 신혼집 문제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강조하셨죠. 심지어 남편에게 네가 처가 가까이 간다면 나는 병이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며 울먹였죠. 결국 남편은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면서요. 결국 저희는 시댁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죠. 저는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빨리 남편과의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에 빌라를 선택했습니다. 시댁에서 5천만 원을 보태주시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 선택은 제가 평생 후회하는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빌라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시댁과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는 사생활의 침해를 가져왔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사소한 이유로 집을 방문하며 간섭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라에 노후된 시설로 인해 끊임없이 유지 보수 문제가 발생했죠. 신혼의 설렘은 금세 사라지고 남편과 함께 살고 싶다는 단순했던 결혼 전의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문제가 생길 조짐은 분명했죠.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빌라를 선택해 주었더니
시어머니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사사건건 간섭을 시작하는데, 특히 시어머니가 가장 집착했던 부분은 남편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갑자기 들이닥쳐. 너 아침 먹었냐? 안 먹으면 큰일 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침도 안 먹고 회사 가게 둘 줄 알아? 라며 호들갑을 떨곤 했습니다. 문제는 아침밥을 차리겠다고 하면서도 주방을 완전히 점령한 채 제가 하려던 준비까지 망쳐놓는다는 거였죠. 심지어 남편이 저와 함께 운동을 하겠다며 주말에 시간을 내면 시어머니는 또 나서셨습니다. 운동, 무슨 운동이야? 집에서 내가 해주는 보약이나 먹고 푹 쉬는 게 낫지. 그러면서 한방 보약을 무턱대고 사와서는 네가 이거 끓여서 먹여라. 비싸게 주고 사왔어. 네가 잘 챙겨야 한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보약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할 정도로 강했고 남편은 정작 그걸 먹는 걸 꺼려 했다는 거죠.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가 이런 사사건건 간섭하는 이야기를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자랑하듯 떠벌린다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내 말을 정말 잘 듣는다니까. 나를 그냥 하늘로 알아. 내가 시댁 가까이 살아야 한다고 하니 그대로 하잖아. 남편 건강도 내가 시키는 대로 딱딱 챙기더라고. 원래 우리 사돈이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었거든. 그런데 아는 거지. 사돈 말보다는 내 말이 더 중하다는 걸. 허허허허. 요즘 이런 며느리 흔치 않아?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니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태도도 더 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감기에 걸려서 퇴근 후 쉬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 네가 관리를 잘 못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당장 대추차를 끓여 먹여야 해. 그리고 목욕물도 받아놔. 내가 이따가 가서 확인할 테니 제대로 해놔야 한다. 그 지시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화가 났지만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해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 본인의 공이 있다고 생각하며 너는 정말 복받은 줄 알아. 내가 키워서 멀쩡한 남편 만나 잘 살잖아. 라는 말을 대놓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의 서막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빌라에는 작은 텃밭 공간이 제공되었습니다. 세대마다 정해진 크기의 텃밭이 있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곳에 꽃이나 채소를 심으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활동에 흥미가 없어서 텃밭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텃밭에 관심을 가지며 이렇게 좋은 공간을 왜 낭비하느냐고 말씀하시더니 어느새 제가 발정받은 텃밭을 차지해 버리셨습니다. 내가 이거 정리 좀 했어. 땅이 참 좋아. 이렇게 버려두기엔 너무 아깝잖아? 시어머니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양한 채소와 허브가 심어져 있었고 저는 이걸 굳이 막을 이유는 없겠다고 생각해 그냥 넘겼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텃밭 욕심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우리 텃밭의 경계를 넘어서 옆집 주민들의 텃밭까지 조금씩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심은 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뽑을 순 없잖아?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결국 옆집 주민들이 시어머니의 행동에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우리 텃밭이에요. 우리도 심고 싶은 게 있는데 왜 함부로 사용하세요? 주민들이 직접 찾아와 따지자 시어머니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야? 내가 다 정리해서 이렇게 잘 갖고 놨잖아. 심어진 걸 뽑으라는 거야? 양심 좀 있어봐 이 예편네야.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며
항의하는 주민들과 말다툼을 벌이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고 싶었지만 점점 이 갈등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절정은 어느 날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집 주민과 심하게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말리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옆집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분노를 폭발시키셨습니다. 네가 내 편을 들어야지 남의 편을 들어? 네가 내 며느리 맞아? 그녀는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제게 던졌습니다. 다행히 맞진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제게 폭력을 쓰신 거잖아요. 결국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세요? 지금 제게 호미를 던지신 거예요? 제가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얼른 가시라고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텃밭 사건 이후 제가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한동안 폭풍처럼 화를 내시며 저희를 향한 불만을 쏟아내셨습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오겠다. 나도 다신 너희 집에 안 간다.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있으나 마나야. 그리고 내가 너희 집 사라고 준 5천만 원? 그거 다 내놔? 오지 말라고 했는데 내 돈을 그냥 먹는 거냐? 당장 내놓으라고. 어머니, 그건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도와주신 거잖아요.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미 집 계약도 끝난 마당에 무슨 돈을 돌려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돈 이야기를 할 거면 그이한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은 어머니가 제게 호미를 던져서예요. 아무리 어른이어도 하실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좀 제대로 하세요. 왜 자꾸 저한테만 이러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결국 남편과 저는 그녀의 요구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상황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해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이상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너 이거 시켜 먹었지? 그리고 그건 또 왜 사 먹은 거야? 니들만 입이지? 나는 입도 없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 곰곰이 생각했지만 문자의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그냥 지나가기로 했는데 며칠 후 또 비슷한 문자가 왔습니다. 니들 아까 그거 버린 거 내가 다 봤다. 그렇게 펑펑 돈을 쓰면서 내 돈은 안 주겠다? 이런 뻔뻔한 것들. 점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버린 걸 봤다니 어떻게?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테이프 때문이었죠. 저는 쓰레기 봉투를 꼭 특이한 색의 테이프로 밀봉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테이프 덕분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 쓰레기를 알아보고 뒤지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쓰레기를 뒤지는 걸까?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고 시어머니 행동은 도저히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났다고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행동은 결국 제가 친정의 도움을 청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부끄러웠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친정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놓자 부모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결국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우리가 준비한 아파트에 들어가라.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 그 결단을 내리고 있던 중 빌라에서는 또 다른 황당한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쓰레기 봉투를 뒤지던 모습이 다른 주민들에게 목격된 겁니다. 빌라 관리 사무실로 누군가 남의 쓰레기 봉투에 자기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갔고
관리인이 CCTV를 확인한 뒤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모습이었죠. 그 결과 빌라 입구와 엘리베이터, 심지어 주차장까지 무단 쓰레기 투기 금지라는 경고문과 함께 시어머니의 모습이 찍힌 CCTV 사진이 붙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날 저와 남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요구하던 5천만 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빌라를 떠나기로 한 거죠. 며칠 뒤 시어머니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저희를 보며 시어머니는 처음엔 기뻐하셨습니다. 어라? 돈 보냈네? 이기지도 못하면서. 돈 있으면 얼른 줬어야지. 엄마, 정말 왜 그래요? 아, 우리 이사 가요. 뭐? 너희가 이사를 간다고? 어디로 가는데? 우리 처가에서 마련한 아파트로 들어갈 거예요. 더는 여기서 못 살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기가 얼마나 좋은데 왜 가려고 해? 엄마가 여기서 유명 인사가 되는 바람에 아들이 쪽팔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엄마, 호미 던지고 쓰레기 뒤지고 CCTV까지 붙고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결혼해서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우리 집 쓰레기 뒤졌죠? 쓰레기 무단 투기하지 말라고 사진 붙었다고요. 빌라 전체에. 내가 정말 쪽팔려서. 엄마 정말 뭐 하는 거예요? 네? 왜 이래요? 정말. 이게 정말 결혼한 아들 잘 살라고 하는 엄마의 행동이에요? 아니 그게 오해야. 나는 투기란 게 아니라 뒤져본 거야. 니들이 궁금해서. 며느리가 뭐 이상한 거 할까봐 엄마가 본 거야. 그 텃밭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했던 그 예편내가 꼴찌른 거지? 그러니까 그걸 왜 보냐고요. 그건 사생활 침해잖아요. 아, 우리 이 사람 보기도 창피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호미 던지는 시어머니가 어딨습니까? 우리가 옆에 없으면 우리가 이사 가면 엄마도 마음 편해지겠죠. 이제 서로 간섭 없이 지내죠. 당분간 보지 말아요. 정말 쪽팔려서 어디 살겠어요? 친정으로 이사한 뒤 우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실 수도 없고 더 이상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일도 없으니 일상에 조금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댁의 요구는 처음부터 순순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지금은 조금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기발한 상상력과 행동력을 생각하면 어디선가 또 우리를 염탐하거나 기막힌 방식으로 연락해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항상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레이더망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소름 돋는 행동을 하실까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참 피곤한 인생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저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결혼 생활은 참 다양한 일을 겪게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